자, 드디어 제 아이가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오늘 100일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기쁜 마음을 안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께 유익한 얘기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킵니다.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영상도 잘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댓글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. 만약에 테슬라나 비트코인 둘 중 하나만 가져간다면 어떤 거를 가져가시겠습니까?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막 1초 만에 이렇게 딱 답을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앞서 말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된 사람이고, 또 한편으로는 좀 일론의 팬입니다.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의 사상을 되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을 넘어서 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. 그 댓글을 어떻게 남겼냐면, 결국 일단 시드를 더 모으는 게 저한테는 최선인 것 같다,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고 나서 좀 더 깊게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테슬라와 비트코인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, 경제라는 것은 다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로 엮여 있거든요. 이거를 게임 이론이라고도 하던데, 경제 주체가 서로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주면서 얽혀 있다,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보면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온 세상에서는 아무리 테슬라가 사업을 잘해도 모든 주식시장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, 만약에 그런 사실이 온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다른 데는 90% 폭락하지만 테슬라는 50%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. 난 테슬라만 투자할 거야, 비트코인은 관심 없어 해도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자체는 주체가 없어요.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지만 그가 지금 와서 뭘 변경할 수도 없고, 이미 설계할 때부터 자기가 관여할 수 없도록, 이 현 시점에 와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, 똑같이 그냥 한 명의 일원으로서, 그냥 개발자 중 한 명으로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소프트 포크를 하든가 하드 포크, 그럴 일 없겠지만 하드 포크를 하든가 이렇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데, 사실상 주체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테슬라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, 그거는 할 주체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,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. 왜냐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2021년에 비트코인을 갖고 차를 구매할 수도 있게 해주겠다,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내기도 했고, 또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도지코인에 대한 발언도 이제 SNS를 통해서 수차례 진행을 했었죠. 근데 여기서 모순되는 점이,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이 앞으로 붐이 돼서 기업의 가치가 다 코인으로 쏠려서 가면 엄청 불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의 한 90%가 다 주식에 들어있거든요. 테슬라가 한 50% 정도 되고, 40% 정도가 이제 스페이스X랑 다른 기업들에 이제 자산이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제 기업 가치가 명목 화폐에 비해서 막 올라가는 게 일론 머스크한테는 더 금전적으로 이득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. 왜 굳이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사게 해서 비트코인을 사람들한테 왜 알리는 거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트위터를 하나하나 다 제가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2018년쯤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. 그러다가 2019년쯤에 이제 도지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고, 도지코인이 소액 결제 시스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, 이러면서 도지코인을 팍 띄웠었죠.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. 비트코인은 거의 명목 화폐만큼이나 별로다, 불씨시다, 이렇게 말했는데, 거의 이 말을 almost라고 했는데, almost 이 말이 키포인트다, 이렇게 말했는데, 이게 눈여겨봐야 될 게, 어쨌든 비트코인이 명목 화폐보다 낫다고 일단 정확하게 인정을 한 것이고, 거의라는 것은 좀 애매하거든요.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
그 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이득을 본 주체 중 한 명이라서 비트코인을 막연하게 밀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. 여러 가지 이제 모순도 많이 보이고 또 좀 수수께끼 같은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,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제로 해야 될 게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처음엔 안 그랬겠지만 인터넷 화폐 결제, 그 인터넷 화폐 결제가 이루어질 만한 그런 사회적 배경, 경제 체제나 또 과거의 이제 경제의 역사, 이런 것들은 그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과거에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을 운영했기 때문이죠. 페이팔이 이제 지금도 인터넷 최대 결제 시스템인데, 일론 머스크가 그 엑스닷컴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그 피터 틸의 페이팔과 이제 합병을 했는데,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 지분이 훨씬 컸죠. 엑스닷컴이 훨씬 규모가 더 큰 상태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회사를 이끈 것 자체가 그 기존의 화폐 시스템 속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, 또 그런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창업을 하고 매진을 한 것이거든요. 피터 틸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언급을 했을까,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이유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.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커지고 이제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지는 생각을 못 했을 수 있습니다. 그걸 뻔히 알았다면은 그렇게 비트코인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프리스피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X도 창업하고, 또 그 공식 석상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발언들이 좀 충격적인 이유가 기존의 그런 질서들에 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데, 그런 모습이 이제 자유를 중시하려고 하는 일종의 가치관을 내보이는 것이 아닌가, 이게 첫 번째고요. 또 두 번째는 기존 금융 세력들과의 어떻게 보면 약간 전쟁의 일종이라고도 보여지는데,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빌 게이츠랑도 많이 싸웠죠. 빌 게이츠는 재산을 기부해서 환경단체를 만들고, 또 뭐 세상을 구하는 데 앞장서겠다, 이런 식으로 되게 발언을 하는데, 그 중에서도 친환경을 되게 중시하잖아요. 근데 그 테슬라의 숏을 그렇게 많이 친 사람 중 한 명입니다.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친환경의 대표주자거든요. 그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, 솔라시티에서 하던 그 태양광 판넬 사업도 테슬라가 인수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, 이게 전방위적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인데, 테슬라의 숏을 친다, 이게 좀 모순적이잖아요. 그렇게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존 금융 세력, 또 빌 게이츠랑 또 절친이 워렌 버핏이잖아요. 워렌 버핏도 테슬라를 단 한 주도 사지 않습니다. 이 기존 유대인 세력과 지금 새로 등장하고 있는 그 기술공화국의 페이팔 마피아부터 해가지고 팔란티어, 테슬라, 좀 이런 그 신흥 세력들이 이제 나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런 전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것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그런 측면과도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, 근데 막상 비트코인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그 무의미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있는 거죠. 2022년 이후로는 크게 언급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도 Fiat is useless라는 그 명목 화폐는 무가치하다, 뭐 이런 말을 또 트윗에서 했었죠. 그래서 그 정황상 확실히 그냥 화폐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,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 안 할게, 약간 이런 스태투스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충분히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사업의 형태가 좀 디플레이션 경제에 좀 유리하거든요. 기존에는 그 돈을 풀어서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그 초과 이윤을 챙기고, 그들이 진 부채들은 돈을 찍어냄으로써 그 희석을 시켜가지고, 가치를 희석시켜서 없는 돈으로도 이제
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했었는데,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이 없어지면 내가 가장 먼저 살아남을 것이다,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로봇이나 그것들의 이제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, 미래 가치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는, 그래서 기존에는 뭐 공장을 돌리던, 저희가 직접 일을 하던 노동에서부터 그 재화의 교환 가치가 만들어지고, 그 가치가 곧 가격이 돼서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,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게 다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됐죠. 근데 이게 최초로 노동 없이 굴러가는 사회를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오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기업 상대적으로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오면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찍어내요. 돈을 찍어내면 낼수록 현금 기반으로 된 자산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돈을 못 찍어내는 겁니다. 그러면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죠.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. 돈이 엄청 귀해지는 겁니다. 저축을 하게 되고 또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, 그러면 소비를 안 하면은 그 과잉 생산했던 그런 기업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. 아니면 큰 타격을 입고 정신을 차리던가. 원래는 부채를 뻥튀기 해가지고 생산량을 미친 듯이 늘려서 어떻게든 이제 팔아 제꼈었는데, 그 팔아도 남는 게 적어지면 이제 미친 듯이 빚을 져가지고 하다가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랑 이제 옵티머스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생산을 해도 그 자체로서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굳이 막 미친 듯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부풀려진 그 거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왜냐면 은행에 1000만 원만 있어도 지금 그 세상에 풀려있는 돈은 막 7배, 막 10몇 배씩 어떤 나라들은 그렇게 풀려있기 때문에, 그것을 다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아무리 괜찮은 기업도 자산이 폭락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겠죠. 네.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. 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좀 TMI로 말씀드리자면,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. 가장 큰 문제가 그 발행량이 무한이더라고요. 그래서 매 블록마다 그 10,000 도지코인씩 이제 채굴이 되는데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그 채굴량이 4년마다 반씩 줄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죠. 그런데 그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양을 평생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, 가격이 오르면은 그 가격이 오른 만큼 더 많은 돈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. 한 4% 정도 인플레이션율이 있다고 하는데, 뭐 지금이야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8%, 7% 이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,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욱더 대중들이 이제 가치를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가치가 없죠.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. 암호화폐를 다룰 때 이제 화폐의 그런 조건들을 잘 만족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약간 일론 머스크의 장난 같기도 하고 트릭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길게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,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비트코인을 많이 아시는 분들, 그런 유튜브 그리고 페이지 찾아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 저는 맷달바 그리고 상원수, 하워드님, 이 세 분 영상 올라오면 자주 시청을 하거든요. 다 색깔은 많이 다르신데 좀 객관적으로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제일 추천드리는 게 아토믹 비트코인님, 제가 그분한테 도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. 우연히 이제 노션에 있는 페이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이제 써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,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궁금한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. 또 그분이 만들어주신 책 리스트,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공부 자체도 너무 재밌고, 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, 이런 생각의 지평도 열어주고, 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래밍이나 또 수학이나
또 역사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배울 수 있어서 진짜 그냥 책 자체로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너무 말도 많고 두서없이 말해가지고 내용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찍으면 되죠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